멸치의 꿈, 인성 덕목, 차별, 인성 열기. 자, 맛있게 음식을 먹으시오. 가자미야, 음식을 더 내와라. 음식은 내가 다 차렸는데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다니. 인성사전.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차별 대우. 다를 차, 다를 별. 기다릴 때, 만날 우.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를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보다 나쁜 대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물결이 살랑대는 기분 좋은 오후.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던 할아버지 멸치는 손자 멸치의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멸치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물고기래요. 허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우리 조상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야기해 주마. 너희 팔대조 할아버지는 동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유명한 어른이셨지. 어마어마한 부자라 가자미를 종으로 부리실 정도였단다. 하루는 우리 멸치 어른께서 아주 이상한 꿈을 꾸셨어. 어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꼬? 지난밤 꿈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글 좀 배웠다는 병어, 물메기, 꼴뚜기, 망둥이를 죄다 불렀지. 그리고 가자미에게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오라고 시켰어. 꿈 내용은 이러했지. 몸이 쑥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여럿이 메고 훌훌 걷다가 갑자기 흰눈이 펄펄 내리고 화끈화끈 덥더니 오슬오슬 추워지고 높은 고개를 넘어 붉은 곳으로 갔다는 거야. 손님들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요리조리 서로 눈치만 봤지. 우리 멸치 어른께서 꾸신 꿈이 워낙 특별한지라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 이때 망둥이가 점잖게 한마디 했어. 허허허, 물고기가 위로 올라갔다 하니 이는 틀림없이 용이 되실 꿈이 외다. 오호, 그래. 그럼 나머지는 무슨 뜻이요? 우리 멸치 어른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어. 용이 되었으니 오르락내리락하고 훨훨 구름을 타고 다니며 해도 쨍쨍 눈도 펄펄 더웠다 추웠다 천지의 조화도 부리고 높은 고개를 넘어 좋은 곳으로 가는 꿈이지요. 듣고 보니 망둥이 말이 그럴듯했어. 우리 멸치 어른은 어깨가 으쓱하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 모두에게 음식을 권했지. 하지만 정작 음식을 차리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 가자미한테는 먹으란 소리 한마디를 안 했던 거야. 슬슬 심통이 난 가자미가 한 소리 했지. 쳇! 용꿈은 무슨 용꿈? 우리 멸치 어른은 가자미에게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물었어. 그래, 너도 해몽을 거들겠다는 거지. 웅얼웅얼 말고 어디 네 해몽 한번 들어보자꾸나. 흠흠. 그 꿈은 딱 낚시에 걸릴 꿈입죠. 낚시에 걸려 쑥 올라가서 땅바닥에 휙 패대기 쳐지면 낚시통에 툭 던져져 사람이 메고 훌훌 걷지요. 흰눈 같은 소금을 솔솔 뿌려 붉은 불판에 올리니 화끈화끈 더워지며 익는 거지요. 그런데 고루고루 잘 익으라고 가끔 부채질하니 오슬오슬 추워지는 것입죠. 그때 물메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그나저나 마지막 높은 고개는 뭔가? 그야 사람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가는 거지요. 불그락부르락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우리 멸치 어른은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 네,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게냐? 그런데 힘이 어찌나 세셨던지 가자미 녀석 눈이 획
돌아갔지 뭐냐. 그때 망둥이는 너무 놀라 눈이 툭, 병어는 호호 웃다가 주둥이가 쭉, 물메기는 하하 웃다가 주둥이가 쫙, 꼴뚜기는 얼결에 눈을 엉덩이에 쳐. 그때부터 물고기들의 생김새가 지금처럼 변한 것이란다. 다 우리 멸치 어른이 만들어주신 것이지. 그러니 널 놀리는 물고기가 있거든 이 이야기를 꼭 해주거라. 할아버지 멸치의 이야기가 끝나자 손자 멸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망둥이의 꿈해몽이 맞았어요. 망둥이의 꿈해몽이 맞았어요. 가자미의 꿈해몽이 맞았어요. 할아버지 멸치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바위 속으로 스스슥 들어가 버렸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멸치. 물고기 중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멸치는 이야기 속에서 용과 반대되는 하찮은 동물로 등장해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멸치 같은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 모습을 보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며 물고기 그림을 가까이 두었어요. 조상.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 그리고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두루 이르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해몽. 잠을 자는 동안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듯 보이고 들리는 현상을 꿈이라고 해요. 그 꿈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고 하지요. 흔히 돼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어요. 인생전래 요술항아리 멸치의 꿈에 담긴 용 이야기.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은 왕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주 만물의 중심이며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옛날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용이 될 뻔했던 멸치에게 물어보아요. 꿈 한 번 잘 꿔서 용이 될 뻔했다가 또 그 꿈 덕에 망신 한 번 톡톡이 당했던 멸치란다. 내가 꿈을 꿨던 계기로 용에 대해 공부를 좀 했지. 내 비록 용은 못 되었지만 용에 대한 것이라면 척척 알아내는 용 박사가 되었단다. 용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용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인가요? 아니야. 용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이야.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멀리 서양의 전설 속에서도 나타나지. 하지만 우리 옛 이야기 속의 용은 착하고 의로우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반해서 서양의 용은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동물로 여겨진단다.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낙타머리, 사슴뿔, 토끼는 소의 귀, 뱀의 목, 잉어 비늘처럼 여러 동물을 섞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박산이라는 상상 속의 산을 이고 있다고 여겨져 왔어. 참, 우리말로 용을 뭐라 부르는지 아니? 바로 미르라고 미르라고 한단다. 용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용이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바로 비를 뿌리는 일이야.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지었잖아.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바로 물이야. 물이 없으면 땅이 쩍쩍 갈라져 흉년이 들고 말지. 그래서 사람들은 용 모양으로 길게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 후 당산나무에 줄을 휘감아 날려보내며 용을 즐겁게 해주는 놀이를 하곤 했단다.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것은 공인가요? 응, 그건 뜻대로 하는 구슬이라는 뜻을 가진 여의주야. 용은 여의주가 있어야 용이 될 수 있지. 여의주도 없고 뿔도 없으면 용이 아니라 이묵이라고 불렀단다. 용왕님이 용이라고요? 응, 옛 이야기를 살펴보면 용왕이 용의 모습을 하고 종종 등장해. 또 바닷가 마을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바다에 나가서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용 모양의 배를 만들어 띄우며 용왕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단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친근한 용. 이제 용에 대해 좀 알겠느냐?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이 용 박사가 용 이야기를 더 해주지. 책 속, 그림 속, 상상 속에 살아 꿈틀대는 용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용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나요?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야. 하지만 간혹 바다에서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말이다. 그건 용이 아니라 공기 압력의 차이 때문에 아래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서 바닷물이 함께 딸려 올라가는 자연 현상일 뿐이란다. 그런 자연 현상을 마치 용이 하늘을 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용오름 현상이라고 부르지. 이제 용에 대해 좀 알겠니? 용과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람들은 하늘과 바다의 왕은 용, 땅의 왕은 호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용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동물은 호랑이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아다가 바다에 얼굴을 담그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용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바다에서 잠을 자던 용이 호랑이를 보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다. 그 용과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구나. 둘이 만나 싸웠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단다. 왕의 옷과 물건에 왜 용이 그려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용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왕들은 자신들이 그 용의 후손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보며 따를 테니까. 그래서 왕의 옷이나 물건에는 용 무늬를 많이 넣었단다. 왕이 용의 자손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어 했지. 혹시 세종대왕이 한글로 지은 첫 번째 책인 용비어 청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그 책이 바로 조선을 세운 왕들의 업적을 용의 승천,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에 비유하여 지은 것이란다. 용비어 청가라는 제목도 용이 하늘을 나는 노래라는 뜻이지.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어떤 일이 생길 꿈일까요? 멸치조상의 꿈이 참 이상하고도 수상하지요.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꿈일지 곰곰이 생각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멸치조상이 꾼 꿈은 미래를 예언하는 꿈일까요? 아니면 멸치조상이 바라던 일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을 풀이해 보세요. 꿈은 많은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요. 멸치 조상이 꾼 꿈은 용이 되는 꿈일 수도 있고 낚시꾼에게 잡혀가는 나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일 수도 있고 전날 경험했던 일에 대한 잔상이 남아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요.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해보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꿈보다 해몽이 낫다. 허허, 낚시꾼에게 잡혀갈 꿈을 용이 되어 승천할 꿈이라고? 꿈보다 꿈을 해석하는 해몽이 훨씬 좋군. 이렇게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알쏭달쏭 논술 산맥. 물고기 모양을 본떠 만든 옛날 물건과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왜 물건들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물고기 그림을 그려 가까이 했을까요? 물건이 사용되는 곳과 물고기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고기 모양 말고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서 동물 모양을 한 것들을 찾아보고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크고 작은 동물부터 작은 풀 한 포기까지 모든 자연물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던 옛날 사람들에게 물속에 사는 물고기 역시 신비롭고 배울 점이 많은 동물이었어요. 물고기가 담긴 옛 물건들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동물 모양의 물건을 찾아보며 관찰력과 사고력을 길러보세요. 물고기를 찾아라.
물고기 장식 자물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사람처럼 눈을 감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상자를 지켜주는 감시자로 물고기를 택했던 거예요. 목어. 지금도 절에 가면 물고기 모양인 나무 조각의 배 부분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목어를 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물고기 그림. 옛날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고 풍요롭게 살라는 의미로 물고기 그림을 곁에 두었어요. 또 물고기처럼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물고기 3마리가 그려진 사며도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바닷속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살펴보면 그 생김새가 무척 다양합니다. 눈이 옆에 달렸거나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가 하면 주둥이가 납작하거나 앞으로 길게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물고기들을 보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듯이 옛날 사람들도 물고기의 다양한 생김새를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져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나 봐요. 멸치의 꿈을 듣거나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살피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해악과 웃음을 느낄 수 있답니다. 멸치의 꿈을 통해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생활 속에서 찾은 웃음으로 힘을 얻었던 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워보기 바랍니다. 글 작가 서보현. 인성 가꾸기. 차별이란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차별에 관한 명언. 아직 어린 나의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가며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자질만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저승에 있는 곡간. 인성 덕목. 기부. 인성 열기. 전에 빌린 쌀 300석이요. 요긴하게 잘 썼소. 원님께 쌀을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럼 이 쌀을 기부해 강의 다리를 놓아야지. 인성사전.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기부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생면부지. 날생, 남면, 안일불, 알지. 태어나서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날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에 욕심 많은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백성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빼앗는가 하면 남이 가진 물건에도 눈을 번뜩이며 탐을 냈지요. 어느 볕 좋은 봄날 원님이 태평스레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원님이 어두컴컴한 공간을 두리번거리는데 저만치에서 저승사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따라오시오. 저승사자는 원님을 염라대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아이고 염라대왕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직 젊은 제가 벌써 이곳에 오다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허, 하도 욕심을 부려 일찍 불렀는데 아직 네가 이승에서 할 일이 있겠구나.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 주거라. 원님은 뛸 듯이 기뻤어요.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저승사자는 원님을 다시 데려다 주는 게 귀찮았어요. 노잣돈이라도 주게. 안 그러면 데려다 줄 수 없네. 돈이라고요?
지금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저승사자는 얼굴을 실룩이며 쏘아붙였어요. 그럼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라도 꺼내주든가.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고요? 이승에서 남에게 베푼 것이 쌓이는 저승 곳간 말일세. 저승사자는 원님을 저승 곳간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자네 곳간이군. 어서 문을 열어보게. 원님 곳간에는 달랑 집 한 단뿐이었어요. 예전에 원님이 아기를 낳은 부인에게 던져준 것이었지요. 자네도 덕진 곳간에서 빌려야겠구먼. 저승사자는 덕진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덕진 곳간에는 온갖 물건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어요. 저승사자는 원님의 등을 냅다 떠밀며 소리쳤어요. 덕진 곳간에서 빌린 300석은 꼭 갚아야 하네. 그리고 저승에 와서 고생하기 싫으면 좀 베풀고 살게나. 으악! 원님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선 진짜 덕진이란 사람이 있는지 직접 봐야겠다. 10년 감수는 수명이 10년이나 줄 정도로 위험한 고비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원님은 그날로 당장 덕진을 찾아 나섰어요. 덕진은 어머니를 모시고 주막을 하는 처녀였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은 주막에는 덕진이 반갑게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원님은 누더기를 걸치고 주막을 찾아갔어요. 밥을 다 먹은 원님이 덕진에게 2냥을 내밀자 한 냥이면 됩니다 하며 나머지 한 냥을 원님에게 돌려주었어요. 오라, 내 옷차림을 보고 돈을 덜 받는 거로구나. 다음날 원님은 다시 덕진을 찾아갔어요. 급해서 그러니 돈 10냥만 구워주시게. 덕진은 이유도 묻지 않고 돈을 내주었어요. 아니, 이렇게 돈을 구워주었다가 떼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얼마나 필요하면 저에게까지 부탁하시겠어요? 원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저승곳간이 가득 찰만하구나. 며칠 후 원님은 쌀 300석을 가지고 덕진을 찾아갔어요. 전에 빌린 쌀 300석이요. 요긴하게 잘 썼소. 놀란 덕진은 화등잔처럼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화등잔은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 쓰는 그릇입니다. 제가 원님께 쌀을 빌려드렸다니요. 저는 원님께 쌀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원님은 쌀을 내려놓고 돌아가며 말했어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말고 나를 살린 값이다 생각하고 받으시오. 이유는 훗날 알게 될 것이오. 덕진은 300석의 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원님께서 이 쌀을 주신 것은 아마도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일 거야. 여러 사람을 위해 이 쌀을 쓰자. 덕진은 쌀을 팔아 강에 다리를 놓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만 오면 강이 넘쳐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거든요. 얼마 후 강에는 다리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불렀어요. 그나저나 저승에 있는 원님의 국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저승. 사람이 죽은 후 그 혼이 가는 곳이라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가 가는 곳은 저승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이승이 되는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저승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곡간. 집안에 물건이나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예요. 곡간 열쇠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자 어른이 가지고 관리했어요. 덕진 다리. 신라시대 때 전라남도 영암과 덕진리 사이에 놓인 다리로 덕진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놓았다는 다리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영암에 가면 예전의 다리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이후 새로 지어진 덕진 다리를 볼 수 있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저승에 있는 곳간에 담긴 복 이야기. 1월 1일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전해요. 또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복은 무엇일까요? 복받은 집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 속에서 복의 뜻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최부잣집 복 이야기 10가지. 곳간마다 곡식이 넘치는 최부잣집 천석군 최부잣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복 이야기 10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 복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1년에 쌀은 1만 성만 갖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옛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복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둘, 사람이 돌아갈 때에는 과메기 2마리와 쌀을 주어 보내라. 나누고 베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미덕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값진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지요. 셋,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경험하라. 재산과 재물은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에게만 더 많이 쌓여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함부로 낭비하다 보면 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금세 새나가고 말아요. 넷, 동서남북 사방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잣집이 3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도리어 몇 배의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에요. 다섯, 우리 모두가 5가지 복, 오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옛사람들은 오복을 갖춘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복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복, 오복 이야기. 첫째 복은 좋은 치아를 갖는 복이에요. 치아가 좋아야 잘 먹고 건강히 오래 살 수 있어요. 둘째 복은 자손을 많이 낳는 복이에요. 자손이 많아 대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크나큰 복이지요. 셋째 복은 부부애로하는 복이에요. 부부가 함께 오래오래 사는 복이에요. 넷째 복은 손님을 접대하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큰 복으로 여겨요. 다섯째 복은 명당에서 묻히는 복이에요. 죽어서 좋은 자리에 묻혀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오복 중 하나지요. 여섯, 6월이 되기 전 보릿고개 동안은 남의 논밭을 헐값에 사들이지 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돼요. 옛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듯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 역시 반드시 내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믿었어요. 7. 7대 조상님까지 정성껏 제사를 지내라.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옛사람들은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제사를 잘 모시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된다고 믿었지요. 8. 팔도에서 오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업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라. 업은 집안의 복을 드리고 지키는 동물이나 사람으로 뱀, 구렁이, 두꺼비 혹은 사람, 업둥이 등을 말해요. 내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을 정성껏 대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지요. 옛사람들은 업이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곳간 한쪽에 업단지를 놓거나 나뭇가지를 뱀 모양의 업으로 만들어 매달아 놓았어요. 9. 99칸에서 늘 웃음소리가 나게 하라. 옛사람들은 웃음이 가득한 집에 복이 깃든다고 여겼어요.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과 정답게 지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행복한 기분을 갖게 하는 복이지요. 열 가지를 얻으면 10사람과 나누어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눔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옛사람들은 슬픔과 힘든 일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원님의 국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님은 저승에 있는 자신의 텅 빈 곳간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덕진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지요. 물론 저승에서 빌린 것이지만 덕진에게 쌀 300석도 내주었어요. 이제 텅 비었던 원님의 곳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10년이 흐른 후 원님과 덕진의 곳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만약에 저승에 내 곳간이 있다면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제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베푼 것들을 떠올리면서요. 남을 돕거나 손해보는 듯 선물하는 것들이 모두 저승의 곳간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승에 가면 그곳에 있는 것들로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지요. 이는 곳간이 바로 나 자신이고 곳간에 쌓이는 물건은 바로 나의 덕임을 말해요. 덕진과 원님을 통해 알게 된 덕이라는 가치관을 스스로 실천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을 받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활짝 웃어보세요. 나의 웃는 모습을 본 사람들 역시 찡그리기보다는 웃음을 보이며 다정하게 대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알쏭달쏭 논술산매. 덕으로 쌓은 탑 색칠하기. 덕을 쌓는다라고 표현해요. 덕 있는 행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이지요. 덕 있는 행동을 실천해보고 내가 실천한 칸을 색칠해보세요. 덕의 탑이 완성되는 순간 나의 마음 속의 덕도 높이 쌓여 있을 거예요. 덕을 쌓아야 한다 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덕진에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씨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덕진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원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요. 저승곳간을 가득 채운 덕진처럼 여러분도 덕으로 멋진 탑을 만들어 보세요.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어깨를 안마해 드렸어요. 길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버렸어요.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돕고 길을 알려드렸어요. 불쌍한 동물을 돌보아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나눔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단돈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내어놓는 1,000원은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내어놓는 만원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욕심 많고 고약한 원님은 하늘에 있는 자신의 곳간과 가난한 덕진의 곳간을 열어보고 착한 일을 하여 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또 남을 도와주는 일이 반드시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곳간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글 작가 변혜원. 인성 가꾸기.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기부에 관한 명언. 돈을 기부할 때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다. 기부는 투자와 같이 세심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기부는 투자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회에 돌려주라.